네, 안녕하세요. 조영준의 사입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연락이 왔었어요. 뭐냐면은 이제 외국에서 돈을 받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은 한국에서 하시는데 돈을 외국에서 받으신대요. 그러면서 이제 계약서랑 급여가 이체된 것들 내역을 이렇게 쭉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걸 세금을 신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국세청에 그 신고도움 서비스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엔 뜨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자기 생각에는 신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연 진짜 신고를 하는 게 맞냐 아니냐, 이거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로, 이걸 과연 신고를 진짜 해야 될까요? 왜냐면 국세청은 잘 모를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냥 외화로 돈이 들어오니까 이거 뭐 내가 얘기 안 하면 아예 모르는 거 아니야? 입싹 닫고 이제 좀 이제 그냥 가려는 거지 이제. 그런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거주자라면은 신고를 하셔야 돼요. 이 용어가 좀 중요합니다. 내국인 아니에요. 거주자입니다. 거주자. 어, 그 보통 이제 한국 사람이냐 또 이제 뭐 외국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세법에서는 거주자냐 비거주자냐 이걸로 이제 판단을 하게 돼요. 그 판단의 기준은 이제 한국에서 보통 이제 183일 거주를 하면은 일단은 거주자로 봅니다. 보통은 판단 기준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1년이 365일이잖아요. 그거를 절반으로 나누면은 182.5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83일이라는 거는 과반수잖아요. 그러니까 1년 중에 절반 이상을 한국에서 살았다면은 뭐 한국의 거주자라고 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계속 이제 살고 있다라고 하면 거주자예요. 만약에 거주자라면은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번 돈도 전부 다 합산해서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잘 오셨죠. 예. 이거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벌어들인 돈도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문제가 있죠.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될까요? 왜냐면은 이게 뭐 국세청이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딱 그 신고 안내 도움 서비스 거기에 나와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어쨌든 뭔가 이거를 신고를 해야 돼.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돼.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판단 기준을 굉장히 좀 간단하게 단순화시켜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만약에 이분이 어떤 계약서가 있다라고 하면은 계약서를 먼저 보세요. 계약서를 보는데 계약서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부분은 고용관계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고용관계가 있다면은 일단은 근로소득으로 봐야 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금 신고를 할 때,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그 직장에서 돈 받고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근로소득으로 세금 신고를 하는데, 그거랑 동일하게 세금 신고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분 같은 경우는 특수하게 그 계약서에 아예 그 못박아 있었어요. 이거는 고용관계가 아니고, 그리고 독립적인 관계에서 이제 일을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근로소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근로소득이 아니다라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판단할 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업소득이냐 아니면은 기타소득이냐. 사업소득과 사업소득하고 기타소득하고 둘 다 이제 고용관계 없이 일을 할 때, 그 독립적으로 일을 할 때 소득을 신고할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근데 뭔가 되게 비슷한 듯 하면서도 뭔가 다르거든요. 그 다른 차이점은, 사업소득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그 일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했을 때 사업소득이라고 봅니다. 반대로 이걸 계속하지 않고 일시적 우발적이라는 표현을 쓰긴 하는데, 그러니까 일회성 뭐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잠깐 발생이 되니까 이건 뭐 사업적으로 하는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근데 소득이니까 그냥 기타 소득으로 열거를 해놓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로또 뭐 이런 것도 다 기타 소득이에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돈이 들어오니까. 어쨌든 이제 외국에서 돈을 번 것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분이 계속해서 일을 했다라고 하면 사업소득으로 했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요번에 뭐 단기간으로 잠깐 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랬어요. 계약서를 보니까 굉장히 좀 단기 계약이고, 예전에 소득세 신고한 거를 제가 좀 참고를 해봤더니 이것과 관련된 소득이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이분이 이 일이 딱 끝나고 나서 또 이제 다른 일을 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기타 소득이기 때문에 이제 판단이 좀 쉬웠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이제 내년에 또 만약에 딴 거 한다고 하셨는데 내년에 또 와가지고 그 소득이 또 발생이 됐어 라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내년에는 아마 사업소득 쪽으로 처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게 보시면은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돈을 버는 거 좀 흔치 않은 일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찍는 이 유튜브, 이 영상이 뭐 수익 창출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유튜버들 유튜브 찍으면은 구글에서 애드센스에서 외화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에서 돈을 받는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틱톡 하시는 분들은 수익 구조가 좀 독특하죠. 이제 리워드를 발생을 시켜서 그거를 이제 돈으로 바꿔가지고 돈이 들어오는데 결국에는 그것도 외국에서 돈을 버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역시 소득세 신고는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은 내국인일 거니까, 그러니까 거주자일 거니까요. 근데 이런 플랫폼으로 돈을 버는 것 같은 경우는 일단 고용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로소득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결국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는 이런 플랫폼에서 돈을 벌었을 때 사업소득이냐 아니면은 기타 소득이냐 요거를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이 판단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게 과연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될 소득일까? 아니면은 유튜브 한번 해보니까 너무 힘든 거야. 이제 난 그냥 한번 하고 안 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이제 그냥 일시적인 소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기타 소득으로 신고해도 괜찮아요. 네. 이건 굉장히 좀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그 외국에서 돈을 받았을 때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는지 굉장히 명확해지셨을 거예요. 자, 첫 번째로 나는 과연 거주자일까? 이거를 판단을 하셔야겠죠. 그러면은 이제 외국에서 번 돈도 신고를 해야 되니까. 그럼 두 번째로 고용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판단을 하셔야 될 거예요. 내가 고용관계가 없다면은 기타소득 아니면은 사업소득인데, 그럼 세 번째로 과연 이게 내가 계속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일시적으로 할 것인가,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소득세 신고에서 같이 합산해서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영준 회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